Bring the funk back. 나이스 히트. 네,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쭈꾸미 낚시 방법 그 영상 지금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이제 기록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때 이제 촬영 당시 좀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바람 많이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디오도 이게 좋은 거 쓰지 않을 때라서 오디오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지금 이제 거의 3년 정도 경과를 하면서 이제 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쭈꾸미 이제 입문 영상, 쭈꾸미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보분들을 위한 그런 입문 영상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채비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쭈꾸미 낚시 채비 방법 제가 직접 채비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비 준비물 많이들 쓰시는 핀돌에 이제 3가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애기와 봉돌, 그리고 이렇게 원줄 라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쭈꾸미 낚시에서 원줄 라인은 합사 0.85에서 1호 정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라고 이게 검은색 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많이들 쓰시는 핀도레 채비. 자, 핀도레 채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핀에 애기와 봉돌이 함께 결합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핀도레 이렇게 생겼죠. 일단 원줄을 매듭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핀돌에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 구멍에다가 매듭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매듭은 이제 팔로마 매듭이라는 건데, 이 팔로마 매듭은 낚시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매듭이므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 구멍에 라인을 한 번 통과를 시킵니다. 한 번 통과를 시킨 후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통과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됐죠. 지금 핀돌의 구멍에 이제 라인이 이제 2번 통과된 이런 형태.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매듭 히치하프죠. 히치하프 가볍게 자, 이렇게 한번 매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핀돌의 구멍에 이런 식으로 매듭이 한번 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원 보이시죠? 이 원 사이로 핀도레를 한번 통과를 시키시면 됩니다. 통과를 시키신 다음에 자, 이 원을 라인을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이제 매듭 강도가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매듭이라서 많이 활용되는 매듭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짜투리 줄은 약 한 5mm 정도만 두고 잘라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핀도레에 원줄을 연결해서 일단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핀도레를 열고 자, 봉돌 한번 통과시키고
애기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자, 쭈꾸미 낚시 채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자, 핀도레 직결 채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핀도레 채비의 장점은 일단 보신 것처럼 굉장히 손쉽고 핀도레 하나만으로 채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하나의 핀에 이제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의 움직임이 조금 한정적이고,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봉돌만 교체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애기만 교체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다 뽑아내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비는 양핀도레 채비입니다. 양핀도레. 양핀도레 채비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2호 많이 사용하고 10호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양핀도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핀도레보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핀이 하나 더 있죠.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핀이 있다고 해서 양핀도레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양핀도레도 이제 원줄에 매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양핀도레의 경우 이 핀이 연결된 요 도레의 구멍, 요 작은 구멍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핀도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팔로만 매듭을 하고요. 팔로마 매듭 똑같이. 자,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고리에 원줄 매듭이 완성이 됐고, 자, 이렇게 핀 두 개가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짧은 쪽, 저는 보통 이 짧은 쪽에다가 애기를 결합을 하는 편이고, 여기 좀 긴 쪽, 긴 쪽에다가 이제 봉돌을 결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비가 완성이 됐고요. 이 양핀도레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핀 하나에 애기가 하나만 달려있기 때문에 애기의 움직임이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지금 보시면 이제 봉돌과 애기가 각각의 핀에 따로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봉돌만 교체할 때 아니면 애기만 교체할 때, 그럴 때 교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봉돌만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애기만 따로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아까 그 핀도레 채비보다는 애기의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제 느낌에는 뭔가 좀 애기의 어필력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쭈갑 전용 스냅입니다. 보통 이제 삼각도레 형태의 일반 핀도레나 스냅도레가 결합이 된 형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개발해서 판매 중인 쭈갑 전용 도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삼각도레 형태의, 자, 이렇게 스냅도레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삼각도레 고리 부분 여기에다가 매듭을 하고 각각의 스냅도레에 봉돌과 애기를 장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역시나 매듭은 팔로마 매듭으로 삼각도레 고리에다가 매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쭈갑 전용 도레의 원줄 매듭이 완성된 상태. 여기서 이제 아랫부분 스냅에 봉돌, 그리고 옆으로 튀어나온 스냅에 애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이 채비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삼각도레를 이용해서 이 애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조류 방향이나 채비가 날아가는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이 삼각도래에 의해서 애기가 굉장히 잔잔하게 그 조류 방향 그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비는 쭈꾸미도 좋지만 그 쭈꾸미 낚시에서 이제 갑오징어도 같이 잡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채비로 주로 쭈꾸미 낚시에서 저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채비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쭈갑 전용 스냅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스냅이 이제 탈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스냅이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나중에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때 단차를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카본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차를 줘서 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단차를 주기 싫을 때는 다시 그냥 직결로 이게 결합을 하시면 단차 없이 이제 봉돌을 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쭈꾸미 낚시 채비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기성 채비를 사서 간편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간단한 제품들 몇 가지 가지고 직접 본인의 채비를 하시면서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양핀돌에 지금 이런 채비를 쓰고 있죠. 봉돌은 일반 쇠봉돌이 있고 야광 봉돌이 있는데, 확실히 야광 봉돌이 조금 더 잘 붙는 경향은 있지만 이게 봉돌에 이제 쭈꾸미가 붙으면서 후킹 미스도 좀 자주 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추장색, 이렇게 수박색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쭈꾸미 낚시에서 이제 검증된 이제 그런 얘기죠. 일단 이제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감을 좀 파악하는 낚시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채비를 이제 바닥에 내렸을 때 기본적인 물의 저항과 내 봉돌의 무게, 이 채비 무게,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채비의 무게감,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좀 손에 익히시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무게감과 그 저항,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무게감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자, 채비를 이제 바닥에 둔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서 무게감을 확인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초보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한 10cm, 20cm 크게 들어서 무게감을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바늘까지 잡고 있는 쭈꾸미들은 많이 들어도 무게감이 확실하게 실리지만, 살짝 애기 몸통에만 걸치고 있는 애들은 높이 들어버리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 확인을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약 3cm에서 5cm 바닥에서 아주 짧게, 바닥에서 굉장히 3에서 5cm 정도 짧게 들어가면서 초리대 끝을 시선으로 같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감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게감을 확인하는 그 동작과 힘의 세기, 이거를 일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약하게 확인했다가 크게 확인했다가 이렇게 좀 번갈아서 다른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일정 감도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차이가 좀 커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게감을 확인하실 때는 일정한 행위, 일정한 높이와 일정한 힘, 똑같은 힘의 세기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지 그 다름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짧게 확인하다가 좀 크게 확인하다가 자꾸 바꾸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채비 운영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채비를 이제 바닷속에 내려야겠죠. 채비가 내려가면서 줄이 풀릴 때는 로드는 약간 이제 수평에서 살짝 더 각도를 높게 들고 있으면 봉돌이 바닥을 탁 찍었을 때 느낌이 좀 선명하게 옵니다. 자, 지금 바닥 찍었고요. 그러면 줄을 좀 감아주시고, 자, 봉돌을 일단 바닥에서 붙인 채로 바짝 낚싯대 텐션을 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무게감을 이제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붙은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쭈꾸미가 덜 나오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피딩 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따박따박 잘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채비 내려갈 때 로드 살짝 들고 바닥 찍히면 자, 여유줄을 감아주고 텐션을, 낚싯대 텐션을 바짝 살린 상태에서 3에서 5cm, 간격은 한 2, 3초에 한 번씩. 자, 봉돌을 바닥에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닙니다. 세워야 됩니다. 봉돌을 바닥에 이렇게 눕혀 있는 게 아니라 봉돌 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바짝 세우고 이렇게 이제 텐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봉돌 끝만, 봉돌 밑바닥만 바닥에 붙인 상태로 낚싯대 텐션을 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텐션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3에서 5cm 정도 일정한 힘의 세기로,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힘의 세기로 한 2,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무게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내 채비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채비 바닥 닿으면 그 상태에서 크게 한 10번 정도 내 빈 채비의 무게감을 손에 먼저 익힙니다. 이거는 뭐 저도 한 번씩 낚시하다가 감이 좀 안 올 때 좀 하는 행동인데, 일단 빈 채비의 무게감과 저항을 먼저 이렇게 익힙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운영 방법이죠. 자, 봉돌 끝을 바닥에 붙이고 텐션 유지한 채로 이렇게 대기하다가 한 번씩 무게감 확인, 2, 3초에 한 번씩 무게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때 이제 쭈꾸미가 이제 애기에 붙게 되면 내가 슬쩍 들어 올렸을 때 평소에는 들어 올려졌는데 갑자기 안 들어 올려지고 초리대만 쑥 들어갈 때, 아니면 들었다가 내리는데 봉돌이 바닥이 쾅 안 찍히고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든가, 그런 내가 이제 기존에 했던 동작에서 이제 불규칙이 일어나면 이게 쭈꾸미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쭈꾸미 낚시의 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까지만 좀 준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쭈꾸미 낚시도 이제 갑오징어처럼 이제 끝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보기 하는 상황은 이제 노을이 좀 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채비가 좀 많이 날릴 때, 그런 때는 이제 끝보기 위주로 하는데, 끝보기는 아까처럼 봉돌 끝을 바닥에 붙이고 로드를 가급적 수평을 유지한 채 봉돌 맨 끝 바닥에 살짝 닿은 채로 바닥을 끌던지 닿을랑 말랑 하든지 이제 그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노을에 의해서든 뭐든 초리대가 이제 굽었다가 펴지는 일정 그 반경이 있는데, 그 이제 규칙이 뭔가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은 이제 후킹을 하시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초리대 끝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초리대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굽는다든가 아니면 평소보다 더 많이 펴진다든가, 그런 이제 뭔가의 불규칙이 있으면 즉시 후킹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은 초리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굽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끝보기 방식으로 잡은 쭈꾸미고요. 평소보다 초리대에 굽어지는 폭이 더 커져서 후킹을 했더니만 이렇게 이제 쭈꾸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보기 방식은 철저하게 무게감을 파악하는 낚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초리대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낚시인데, 일단 뭐 입문자분들이나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제 무게감 낚시, 아까처럼 이제 3에서 5cm 들어서 무게감 파악하는,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상태에서
이제 끝보기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하루 중 낚시를 하면서 분명 이제 활용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쭈꾸미 낚시 뭐 기본적인 운영 방법, 정말 입문자들을 위한 운영 방법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섞을 수 있는 이제 액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애기 달고 하는 이제 에깅의 한 종류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루어 낚시입니다. 루어 낚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액션에 좀 어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제가 그 무게감을 확인하는 동작, 바닥에서 살짝 들었다가 내리는 이 동작 자체가 하나의 또 액션이 됩니다. 이 애기가 슬쩍 올라갔다가 바닥에 내려서 조금 스테이 되는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액션인데, 자, 이 액션 말고도 뭐 다른 거 몇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무게감 확인하는 동작, 그것 자체도 하나의 굉장히 이제 좋은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섞어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다른 동작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쭈꾸미 낚시의 액션은 기본적으로 무게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봉돌을 이제 바닥에 붙이고 똑같이 기본 자세는 봉돌 끝이 바닥에 닿은 상태,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짧게 한 2-3cm 간격으로 봉돌을 바닥을 살짝 더 넣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애기가 이제 봉돌 끝은 바닥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애기가 아래 위로 춤추듯이 움직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작 후에는 스테이, 자, 스테이, 자, 액션 끝내고 이제 스테이 하니까 바로 이제 쭈꾸미가 붙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끝보기 방식으로 로드가 그냥 굽는 것을 보고 그냥 후킹을 했죠. 자, 어떤 액션이든 어떤 액션을 구사하던 그 중간중간 무게감이나 저항, 초리대 끝을 파악을 해서 쭈꾸미가 탔는지 확인하는, 그게 항상 이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자, 이렇게 바닥 이제 뽕돌 끝을 바닥에서 살살 흔든 동작 하고 스테이 하면 초리대 끝 하고 스테이 하면 초리대 끝. 자, 방금도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식사하고 하실게요. 자, 방금도 뭐 무게감 확인 없이 그냥 로드 끝이 굳는 거 보고 그냥 후킹을 했죠. 그리고 좀 물이 죽는 타임이나 뭐 조류가 없는 타이밍, 바다가 굉장히 좀 밋밋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액션을 좀 크게 주셔도 됩니다. 거의 한 뼘 정도 이렇게 이제 슬쩍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뭔가가 이제 바닥에서 슬쩍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들한테 뭔가 이제 눈에 잘 띄겠죠. 눈에 좀 잘 띄기 위한 그런 동작이고요. 크게 이제 한 뼘 정도 들었다가 내리고, 역시나 이것도 이제 스테이를 한 2-3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의 이제 무게감 확인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내가 평소 힘으로 한 뼘을 쭉 들어 올렸다면 쭈꾸미가 붙었을 때는 그 힘이 먹혔을 때 잘 안 올라오겠죠. 예. 그렇게 이제 무게감을 확인하시면 되고, 기본 운영 방법에서 조금 더 높이 들어서 조금 이제 주변에 있는 쭈꾸미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붙었죠?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붙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라인 텐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털어서 애기가 바닥에서 움칫움칫하게, 바닥에서 애기가 좀 움칫움칫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라인 텐션 유지한 채로 이거를 라인 텐션을 살짝 풀었다가 치고 이런 동작이죠. 이렇게 하면 애기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떨듯이 이렇게 튕기듯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바닥권에서 이렇게 털고 스테이한 직후에 딱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봉돌을 바닥에 댄 채로 지금 텐션이 바짝 유지된 상태에서 라인 텐션을 슬쩍 풀었다가 로드를 쳐주고, 풀었다가 쳐주고 이렇게 하면 애기가 바닥권에서 떨듯이 움직이는 그런 액션이죠. 그런 다음 스테이. 사실 이런 운영법이나 액션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하게 어울리고 모든 사람 손에 다 하기 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다들 이제 본인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방식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운영법들 여러 개 참고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오셨을 때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해보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본인이 잘 쭈꾸미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선별을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액션이, 낚시하면서 액션 자체가 하나로 이제 정해졌다기보다 낚시를 이제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의 하나의 액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활용을 하든지, 이제 물때에 따라서, 바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운영하든지, 그런 상황에 적합한, 상황에 맞춘 이제 그런 낚시법이 가장 이제 베스트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쭈꾸미가 올라탄 것을 확인이 됐으면 이제 후킹을 해야겠죠. 후킹 방법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들 제 생각인데, 본인한테 본인이 가장 편하고 본인에게 가장 후킹 성공률이 높은 그 방식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좀 후킹을 좀 빠르게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강하게 하다기보다 후킹을 빨리 채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보이는 이제 그런 경향인데, 그렇게 빠르고 강한 후킹과 아니면 좀 부드럽고 지그시하는 후킹,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빠르고 강한 후킹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드랙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드랙이 꽉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빠르고 강한 후킹을 해버리면 쭈꾸미 살이 찢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올라오다가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손으로 조금 힘겹게 빠질 정도로,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강한 후킹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후킹, 그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지그시하는 후킹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그시하는 후킹은 보시면 이렇게 후킹의 폭을 좀 크게 하면서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느끼고 처음부터 쭉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인데요. 보기에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쭉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킹 시작 지점 약 한 50cm 정도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면서 후킹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여주시면 처음에 딱 치면서 쭉 올리셔야지, 이게 처음부터 약하게 쭉 올리시면은 이제 후킹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구분 동작 보여드리면, 자, 처음에 50cm 정도는 탁 임팩트 있게 치면서 이제 무게감이 확인되면서 다시 쭉 올려서 이제 릴링을 하는 건데요. 자,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저는 드랙을 조금 열어놔서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또 초보자분들이 좀 본인의 자세를 본인이 못 보니까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후킹을 수평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드러운 후킹이든 짧은 후킹이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후킹은 절대 짧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강한 후킹이든 부드럽고 지긋한 후킹이든 릴 시트가 얼굴 가까이 올 때까지 좀 크게 하셔야지, 짧게 멈추는 후킹 방법은 오히려 후킹 직후에 대상어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후킹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고 강한 후킹이죠. 빠르고 강한 후킹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낚시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빠르고 강한 후킹의 포인트는 후킹 끝난 직후에 절대로 텐션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상태, 지금 로드 보셨죠? 순간적으로 로드 탄성 때문에 로드가 펴지는 거. 자, 보시면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후킹이 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텐션이 탁 풀릴 때, 이때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한 후킹의 포인트는 후킹을 하고 릴링을 바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후킹 직후에 로드를 한 번 더 지그시 당겨주면서 절대로 그 텐션이 풀리지 않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설명하느라고 조금 더 담궜더니만 지금 짱거리 2마리가 붙었습니다. 자, 쭈꾸미가 안 붙은 상태에서 빠르고 강한 후킹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고 강한 후킹. 자, 절대 하고 멈추고 멈칫하고 감지 말고, 빠르고 강한 후킹을 하더라도 후킹 직후에 조금 더 들어주면서 이 로드 끝이 펴지는 것을 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 후킹 직후에 조금 더 로드를 한 30에서 50cm 정도 들어주면서 그 로드 텐션이 풀리는 그것을 좀 방지해 주는 게 빠르고 강한 후킹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후킹을 하셨으면 이제 릴을 감아서 바다에 있는 대상어를 밖으로 이제 꺼내야겠죠. 그 과정을 이제 릴링 혹은 랜딩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쓰는 애기 바늘 같은 경우는 미늘이 따로 없죠. 미늘이 없고 바늘 자체적으로 박혀서 되게 잘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바늘인데요. 그래서 랜딩을 하실 때 이걸 좀 안정적으로 올리시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랜딩 하실 때 후킹을 하시고 릴을 감으시죠. 릴을 감을 때 보시면, 자, 이 릴 시트를 잡은 손 그리고 감는 손, 자, 보이시나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나 실렸던 간에 이 릴 시트를 잡은 부위, 감는 손, 이 부분에서 흔들림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뭐 초보분들, 아직 이제 베이트 릴이 손에 익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릴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후킹을 하고 이렇게 이제 흔들죠. 이렇게 흔들면은 지금 초립 부분이 계속 흔들리죠. 이렇게. 그러면 안 그래도 이렇게 미늘 없는 바늘에 꽂혀서 올라오는 그 쭈꾸미 갑오징어가, 자, 로드 끝까지 이렇게 흔들린다면 덜렁덜렁 하다가 올라오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보분들 보면 어렵게 입질 받은 것을 이제 후킹 하시고 이제 감는 동작에서 떨어져서 막 탄성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랜딩의 핵심은 이제 후킹을 한 후에, 자, 저 지금 쭈꾸미 달렸는데 제 릴시트랑 손, 낚싯대 끝 거의 안 흔들리죠.
이 자세가 잘 유지가 되어야만 이렇게 이제 쭈꾸미를 무사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킹 할 때와 뭐 채비 운영할 때 낚시하는 자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랜딩할 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랜딩할 때의 기본 자세는 자, 우리가 이제 선상에서 선상용 베이트 로드를 쓰죠. 선상용 베이트 로드의 특징은 제 뒷그립 부분이 상당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의 역할은 나의 겨드랑이에 견착을 해서 로드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고요. 자, 랜딩할 때 기본 자세, 이 겨드랑이에 견착을 한 채로 로드는 수평이 되고, 수평이 된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이제 감으셔야 됩니다. 쭈꾸미가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랜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후킹을 하고 감으면서 처음에 이제 당연히 후킹을 하게 되면 초리대가 내 시선보다 높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여기서 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내리게 되면 라인 텐션이 확 풀리면서, 텐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대상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감으면서 초리대 끝 보이시죠? 예, 텐션을 유지하면서 로드가 수평으로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시트가 흔들리지 않게 랜딩. 이제 뒷그립은 이제 겨드랑이에 안정적으로 견착을 한 상태. 이게 가장 거의 교과서적인 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굉장히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배가 있는 바로 아래뿐만 아니라 이 주변 어딘가에도 많은 개체들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깅,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할 때 내 앞이든 옆이든 뭐 조금이라도 이제 캐스팅을 하는 게 유리한데요. 캐스팅을 했을 때의 운영 방법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팅 방법은 초보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드 그냥 힘으로 채비를 던진다기보다 이 로드 초리대 지금 보이시죠? 이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만 치면은 거의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한 7, 8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먼 거리 아니더라도 약 5m, 하다못해 7m, 8m 이런 거리라도 쭈꾸미 낚시할 때는 조금 이제 캐스팅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캐스팅. 자, 힘을 안 들이고 그냥 로드 반동으로만. 자, 반동으로만 해서 지금 거의 한 8m 정도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선상 낚시에서는 이 정도 캐스팅이면 상당히 이게 적당한 거리입니다. 자, 똑같이 바닥 찍었으면 채비가 아주 앞으로 좀 뻗쳐 있죠. 이 상태에서 바닥을 살살 끌어주면서 내 앞으로 가져온다고 보면 되는데, 계속 움직인다기보다 한번 이동을 해주고 스테이, 또 끌어주시고 스테이. 움직임 후에 멈췄을 때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스테이. 이미 이전 동작에서 제 쭈꾸미가 붙었었죠. 캐스팅해서 내 앞으로 가져올 때의 핵심은 절대로 채비를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한 번의 움직임 이후에 잠깐 멈춰서 이 대상어들이 올라탈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캐스팅 했을 때는 이 채비를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애기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잠깐 멈춰고, 한 번 움직였다가 멈추고, 한 번 움직였다가 멈추고. 이 간격은 전 스테이를 거의 2초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초 정도 주는 편이고요. 자, 다시 드래깅을 하죠. 바닥을 슬며시 끄는 동작. 자, 드래깅하고 스테이. 그렇죠? 드래깅하고 스테이. 이 스테이 때 애기를 공략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드래깅하는 동작에서 이제 무게감이 실리겠죠. 지금 여기 스테이에 만약에 붙었다면 다음 드래깅 동작에서 무게감이나 저항감이 실립니다. 그걸 확인한 후에 이제 후킹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실렸죠. 정말 하루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피딩 타임, 그럴 때는
오히려 스테이를 주지 않아도 더 잘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뭐 물때가 정말 맞아서 애들이 어떻게든 지금 애기를 공략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피딩 타임인데, 그럴 때는 뭐 스테이를 중간에 주지 않고 그냥 액션을 좀 크게 화려하게 주면서 계속 내 앞으로 가져가는 도중에도 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 없이 지금 계속 액션만 주고 있죠. 피딩 타임 때는 이렇게 스테이 없이 액션만 계속 하셔도 오히려 좀 더 어필이 잘 돼서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닥에서 거의 10cm를 띄우면서 좀 화려하게 액션을 주면서 좀 어필을 시켰죠. 지금 뭐 완전한 피딩 타임이라기보다 좀 따박따박 잘 나오는 상황, 뭐 이 정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도 좀 큰 액션이나 빠른 액션에 애들이 좀 성급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을 해서 바닥 끌어보겠습니다. 한번 끌고 스테이, 시간을 주는 거죠. 끌고 스테이, 끌고 스테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비가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 내가 앞으로 캐스팅을 해도 점차 내 앞으로 와서 결국은 이제 라인이 배 밑으로 슬쩍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캐스팅하고 액션이 끝난 다음 내 앞으로 채비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운영 방법이나 아니면 끝보기 방법, 그런 식으로 좀 더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해보시다가, 자, 좀 초리대 들어가죠. 이렇게 또 해보시다가, 자, 좀 초리대 들어가죠. 지금 난간 때문에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은 이제 끝보기에 가장 좋은 사례가 나왔었죠. 평소 초리대가 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굽은 상황. 자꾸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두 마리씩 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정도만 하셔도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 누구나 쭈꾸미 낚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낚시 자체가 어려운 낚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낚시고,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낚싯대와 릴, 낚싯줄, 기본적인 구성만 갖추고도 충분히 마리수 재미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낚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쭈꾸미 낚시 방법,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반복 숙지하셔갖고 잘 따라 하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맛있는 쭈꾸미 바다에 나오셔서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낚시입니다.